저는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 게 예. 옛날에 제가 작년에 5월달에 대통령실 음. 갔다가 이제 거기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제가 다들 이제 대통령이랑 도열에서 인사하고 이러는데 저는 신기한 듯이 창밖을 보고 있어가지고 다소 불편하셨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유승민 의원이 이준석은 나한테도 창밖을 인사하는데 요거랑 다 이어지는 얘기네요. 아니 근데 창밖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잠깐 궁금하죠. 예, 아니 대통령실 처음 갔는데 그 집무실에서 그렇죠. 창밖 보고 그 보니까 바이든한테 선물 받은 그 더 벅스탑시어 그거 태가 있길래 이거 좋네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했는데 예. 나중에 그냥 불편하시다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거 되게 신경 쓰시는 분이구나. 도열에 예. 도열에 신경 쓰는 도열도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대 차이인지 아니면은 직업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프로그래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눕는 데가 자는 곳이고 예, 출근하는 시간이 그냥 출근하는 시간이고 방금도 저는 저만의 공유 오피스에 있다 왔습니다. 오목교에 PC방에 있다 왔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년 4월 10일이 22대 총선 날입니다. 딱 1년 남았는데요. 1년이지만 또 정치권의 시간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고요. 자, 오늘은 또 국민의 원내대표가 선출된 날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정치판 이분은 어떻게 읽고 있을지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좀 행복하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고. 요즘 지역 일정도 많으시더군요. 예, 요즘 남부 지역을 이제 뭐 경상도와 전라도 가리지 않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내일도 통영 진주 가야 돼요. 어, 통영 거제 갔다가 모레 진주 갔다가 뭐 지역위원회 초청입니까? 아니면 당원들 모임을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와의 대화입니다. 독자와의 대화. 그래야 제일 편합니다. 네. 지역위원회에서 그걸 해주겠어. 네. 아이 지역위원회 만나봤죠. 어차피 뭐 제가 당 대표 때 많이 만나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지역위원회는 그러니까 당협위원회죠. 저희는 다들 멘붕이에요. 왜 멘붕입니까? 지난 올해 들어가지고 감정 소모가 엄청나십니다. 그분들이. 아, 지역 당협위원들이 네, 당협위원 당원들이 동네에서 고개 못 들고 다니겠다고. 올 초에는 이준석 죽일 놈이라고 막 동네 얘기하고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이 죽였으니까 나경원을 대표 만들자고 우르르 했었는데 갑자기 나경원 또 죽이자고 우르르 또 하니까 하고 동네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돼버렸대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보고 계속 따라서 가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동네에 자기가 그래도 유지라고 다닌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준석 나쁜 놈이었다가 그다음에 나경원 이제 만들자 그랬다 나경원 나쁜 놈이었다가 뭐 안철수 나쁜 놈이었다가 이번에 또 됐는데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되니까 그 소위 말하는 명령, 오더 이런 것이 내려가는 체계가 요즘 유튜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같은 게 특히 뭐 이렇게 문자 같은 거 보내면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분위기 그렇게 살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뭐 정해진 채널이 몇 군데 있나요? 공인이라든지 반공인 됐다든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그런 게 뭐 채널이 형성돼 있지는 않지만은 대충 비슷한 거 다들 보기 때문에 비슷하게 컨셉 잡는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분위기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공식적으로는 뭐 지시 같은 게 있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 유튜브에 그 어떤 방향들이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번에 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예.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종편 나가가지고 맨날 이준석이 까던 사람을 이제 대변인 앉혀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편 같은 데서 사실 그분들이 그럼 그 대변인 임명되기 전부터 그러면은 그 정권 측과 연관이 없었을 거라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딱 정권이 원하는 발언만 하던 스피커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주 통로로 인식되는 거죠. 예. 자, 오늘 윤재옥 의원이 109표 중 65표를 얻으면서 새 네. 원내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준석도 원팀이다 라고 오늘 당선 소감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국민의힘에 이제 저희 의원들은 뭐 제가 한 분 한 분 다 잘 알지만은 누가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은 예. 그냥 두 가지로 분류해요. 정상인이냐 비정상인이냐. 네.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아, 정상인입니다. 예. 이분은 정상인이에요. 예. 윤재욱 의원님은 굉장히 머리도 좋으시고 예. 무엇보다도 공무원 생활 특히 경찰인데 경찰대 2기. 경찰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좋아하신다는 게 거의 정설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정상인 비정상인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분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하자면 연습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이를테면 연습 문제라면? 아니 앞으로 이제 공천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정책적으로 특히 원내대표는 정책을 다뤄야 되니까 그렇죠. 이상한 정책 내려오면은 어떻게 저항할 것이냐, 예. 어떻게 아니면 그것을
잘 풀어 나갈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용산이 이제 그러니까 옛날 같은 청와대가 원내대표나 당대표 길들이는 방법은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통 개혁이란 단어를 포장하죠.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 그래놓고 이제 먼저 대통령실에서 먼저 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미래를 위해서 연금 개혁하십시오,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협상하면 당연히 그럼 내주는 것도 있고 받아오는 것도 있잖아요. 예. 내주면 야합했다 이러면 당을 때립니다 대통령실이. 그리고 나서는 국민 여러분, 정치권이 야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못 해먹겠습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확히 유승민 바보 만든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당이나 통상적으로 가동되는 시나리오예요.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느닷없이 30명 이상 줄여야 된다라고 한 발언도 그런 시험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거는 급하니까 꺼내든 거고 사실 김기현 대표는 누구나 다 아는 내각제론자거든요. 내각제 하자면서 이제 당 지금 의원 수를 줄이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는 건가요, 그럼? 그냥 지지율 떨어지니까 지지율 떨어지면 나오는 거 세 가지 꼭 있잖아요. 보면은 의원 줄이자, 세비 줄이자, 부채포트권 포기하자. 이거는 그냥 매번 그냥 나오는 이렇게 막 단골손님인데 말렸다가 물에 젖혔다가 다시 말렸다가 빼다 이 스펀지 같은 거 이거 보면 이제 그만 보면은 그런 거라서. 근데 이 윤재옥 원내대표 예. 혹시 그 윤핵까지 밀었던 후보는 맞는 건가요? 저도 이거는 뭐 제가 원내 없으니까 전해 들은 얘기로는 하지만 얘기로는. 상당히 정확한 소식통에 의하면은 예. 이번에 사실 윤심과 장심이 갈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심과 장심이 갈렸다. 예.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김학용 의원을 밀었다는 설도 있던데 그게 일리가 있다는 말씀. 김무성계죠. 김무성계. 네. 그 장제원, 김학용 이렇게는 김무성계로 연계되는 거죠. 물론 지금 이 말 들으면 김학용 의원 또 노발대발 하시겠지만은 예. 그렇게 인식되죠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김학용 의원님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정상인의 범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굉장히 친화력이 좋으신 분인데 예.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보궐로 들어오셔가지고 시간상의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그분의 뭐 예를 들어 그분이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임기 초에 무슨 당직이라는 걸 맡아가지고 능력을 초선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결과가 나왔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을 저희가 어제 연결했거든요. 네.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 알고 이제 해주셔서 이제 연결했는데 네. 이분이 천하용인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물어보니까 네. 원외에 있는 분이랑은 뭐 얘기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느낌상 네. 이분이 뭐 김학용 의원님도 뭐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원외에 있었고 그렇죠. 김학용 의원님이 어떤 대표한테 공천장을 받았는지를 좀 상기해 보신다면요. 아마 집에 가보시면 본인은 잊고 있었겠지만 당대표 이준석에게 받은 공천장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 좀 다들 차려야 됩니다. 공천장 다시 한번 보시라. 이번에 그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이제 당 지지율이 그냥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천하용인을 주요 당직에 써라 이렇게 또 이재호 상임 고문이 강력하게 또 권하던데 이게 김기현 윤재옥 체제에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재호 고문님이 그렇게 본인이 뭐 기회가 되시면 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 생각에는 이제 당의 원로도 다 이제 없고 이래가지고 상임 고문. 뭐 맨날 요즘 뭐 이 지라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재호 비대위원장설 뭐 이런 거 있던데. 그래요? 예. 아니 왜냐면 지금 솔직히 말하면 비대위원장 할 사람도 없어요 이 당은.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던데 사실 당에 당 대표에 보면요 당 대표 외에 요직은 사무총장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근데 거기 쓰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어쨌든 이 체제 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천하용인을 오라라고 네. 한다면은 천하용인 이 네 분이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전 대표도 같이 이렇게 합류할 의사는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천하용인이라는 사람들이 했던 행보를 봤을 때 이분들은 굉장히 배팅을 세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계속 올곧게 가져가겠다는 것에 배팅을 세게 가져가는 그렇죠. 분들인데 거기서 무슨 뭐 특위 위원장 같은 거 이런 걸 꼬시려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오히려 협박이 더 쉽게 통하겠죠. 협박. 네. 근데 뭐 협박이 뭐 순천 공천 안 줄게 이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걸 지금 협박이라고 하고 있는 건지. 예. 근데 천하용보는 보면 순천 공천에 대해서 아주 크게 안심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처럼 읽혀지는데. 그거야 뭐 이정현 대표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뭐 반농담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경쟁하면 행복한 상황인데 사실 글쎄요. 저는 이번에 오늘 보니까 정운천 의원도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압박한 다음에 오늘 사퇴했던데 도대체 누구로 그러면은 호남 지역에서 밭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뭐 대책도 없고.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호남 쪽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지금
자기들이 잘못해서 떨어진 건데 네. 그 책임을 엉뚱하게 한 사람한테 몰아가지고 약간 밀어붙인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느낌도 제가 들더라고요. 당대표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제 임기 중에 있을 전주을 재보궐선거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다. 네, 기억납니다. 좋은 후보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운천 장관이었는데 아하. 그만큼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이길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덧 이기는 건 그냥 무슨 안혜욱 씨한테 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예. 그분은 사실 정치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한 가지 주장 영부인에 대한 의혹 제기로 슈리 이제 의혹 예. 제기한 기억되는 분이죠. 분인데 예, 심지어 욕도 하시더군요. 방송에. 그분한테 진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이제 당 대표하면서 우리가 선거에서 계속 지방선거 때도 호남에서 이제 정의당과 진보당 대신에 우리가 제2당이 되었다가 큰 성과였어요. 예. 그리고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선거 지지율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활동했던 순천 같은 경우에도 순천시에도 저희가 비례대표원이 한 분 있습니다. 이세은 의원이라고. 근데 그리고 그 도의원 다 시의원 이렇게 광역단위에서도 하나씩 내고 그래서 예. 저희가 지방 정치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저는 요즘 허탈해가지고 예.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보궐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기초의원 선거에서 거기는 원래 이제 남구. 보수 저는 울산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보수층이 상당히 강력한 지역인데 졌단 말이죠. 저는 이제 그 보수층에서 이 정도 선거 1년 남았으면은 예. 정신 차리고 타박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타박이라면? 뭐 지금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뭐 울산 남구가 울산의 험지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부터 뭐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 같은데. 울산 남구는요. 예. 울산에 보면 남구, 뭐 북구, 중구, 동구 이렇게 있는데 예. 북구랑 동구가 이제 노동자 밀집 지역이고 그래서 진보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이 좀 세가 있는 곳이고 예. 중구 남구는요. 거기는 원래 한 67%까지 나오다가 요즘 한 58%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험지면은요. 제가 어제도 그래서 다 올렸지만 송파가 55 정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소위 강남 3후보다 좋은 데가 울산 남구고요. 아하. 예. 노원 이런 데 뭐 44 이렇게 나옵니다. 4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험지면 딴 데는 뭐라는 겁니까? 사지입니까? 근데 김정재 의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 이런 말했어요. 기초의원 선거는 동네 선거, 골목 선거다. 학연, 혈연, 지연도 많이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대표님이 어떤 국민의힘 패배에 대해서 좀 위기 신호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호남 지역에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뛰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예. 기초적인 조직 형성이 안 됩니다. 조직 형성. 예.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활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울산 정도만 돼도요 그 반대가 작용합니다. 지역의 작은 뭐 신협 같은 조합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서도요 자기가 민주당 성향이라고 밝히고 활동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특히 그런 상황에서 무슨 학연 지연 같은 게 발달해가지고 보통 그런 거는요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으로 다시 재입당하겠다고 선언한 무소속 후보 정도가 붙으면은 그런 결과가 나와요. 뭐 조직이 좀 센 사람, 학연이 센 사람이 잘 붙어요. 예. 국민의힘 민주당 1대1로 붙어가지고 울산에서 조직력 때문에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요 그냥 타박해야 돼요. 그냥 제 생각에는 얘 이러지 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상소리 하지 이게 마세요. 남구 같은 경우에 남구 을이 네. 김기현은 본인 지역구이기도 예, 예, 하고 예. 두 차례나 구의원 선거에 내려가서 예. 힘을 줬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김기현 대표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당혹스럽죠. 당혹스러우니까 이제 청주는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청주도 보니까 민주당 성향 무소속 한 분 나와가지고 갈라져서 어부지리로 민주당 그 국민의힘 이긴 거더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졌으면 졌다고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건데 아니야 우리 안 졌어 안 아파 이러면서 이제 이거는 1년 남기고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런 김기현 대표가 대표. 울산에서는 매력 발산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 동네이고 굉장히 오래 정치를 하셨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거를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노선 같은 경우에도 당 대표 되시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김종인, 이준석 노선을 완전 부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지지층이 다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58%라는 남구에서의 지지율이 그러면은 지금 40% 후반 48%와 10% 차이 나는데 뭘 의미하는 걸까요? 10%가 어디서 떨어져 나갔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면 되는데 계속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김기현 지도부 제가 김기현 대표도 정상인 범주에 들어가는 분인데 정상이 비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너무 본인에게 제약상을 많이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ABL이라고 했던 것처럼 애니싱 벗 이준석이라고 뭐 희한한 걸 다 부정하잖아요. 이제 보면은 이준석 때문에 지난 대선도 질 뻔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말 해야 되냐고요. 제가 봤을 땐 저는 제가 김기현 대표랑도 친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저 안 건드렸으면 제가 건드릴 일이 없거든요. 사실 저는 원래 당대표 원내대표였으니까 모든 분이 아시겠지만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 주타격 방향이 안철수였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윤재욱 신임 원내대표는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는 안 하겠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다 함께 이기는 총선 승리의 길을 열겠다라는 이런 길이 있나요? 이분들 메시지에 전혀 힘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건 오늘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지만 하자면요. 해주세요. 천하용인은 생각보다 수동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집단입니다. 능동적인 집단. 많은 사람들이 천하용인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라 가지고요. 가장 저기서 쓸 수 있는 수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뭉개다가 나중에 공천 줄 듯 안 줄 듯 하다가 나중에 안 주기 뭐 이런 전략 같은 게 기본 전략이에요. 괴롭히면서. 네, 예. 그런 거예요. 당할 생각 초도 없습니다. 그런 거. 음.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 안 당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미리 공개할 필요는 없죠. 네. 카드를 공개하지 않지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그런 말 서비스로 할 게 아니라 저는 실질적으로 당이 변화하는 노선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저희 옛날에 그거잖아요. 옛날에 유승민 죽이겠다고 이미 설례가 다 있어요. 유승민 죽이겠다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면서 무슨 뭐 대구 공천 주니 안 주니 이러다가 나중에 가지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본인도 당 대표인데 그때 이러다가 내가 선거 져서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도장 들고 간 거 아닙니까? 옥새파동. 지금 김기현 대표가 지금 안 움직이면요. 본인도 1년 남았다 생각 하잖아요. 한 몇 개월 남기고는 김무성 대표랑 똑같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마 보면은 지금 이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누구 예. 공천 주고 안 주고 때문에 아주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패장이 되느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 선택의 기로에 설 거예요. 그게 제일 최악의 길이고 저는 유승민의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김기현 대표도 김무성의 그걸 보면 많이 배워야 돼요. 김무성의 길을 보고 배워라. 김무성 대표가 하수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뭐 원내대표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그 지금 듣지 않으니까 뭐 최대 60명에 달하는 검사 또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출마를 준비하는 중이다 이런 좀 설이 있고요. 뭐 장재원 의원은 그냥 펄쩍 뛰면서 그런 적 없다 낭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있는데. 원래 30명 했다 50명까지 늘었습니까? 이게 아니 무슨 그러니까 소리인가요? 검사 30명에다 이제 또 대통령실도 합치면 뭐 검사 30명 그거 이렇게 대통령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남에서 누굴 꽂는 능력이라고 했을 때 다들 예.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대통령이 인기가 좋으면 어떤 과에 가능하냐면 행정관도 꽂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과연 그 힘이 있느냐예요. 행정관 같은 사람들이 사실 지역에 가면 후아유거든요. 누구시죠? 네, 그러니까 진짜 후아유인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꽂는다는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행정관이 출마 경선에 나가면 꽤 많은 그러니까요. 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 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게 그 솔직히 윤핵관 쪽 보좌관대 분들이 성적이 안 좋았어요. 경선에서 나가가지고 예. 제가 이름을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안 좋았고 그 이런 거예요. 영남은 생각보다 벼슬 품계를 높게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판서 출신이구나. 아하. 너는 참판 출신이구나. 아. 판서는 장관이고 참판이면 차관인데 그 정도면 되는데 무슨 뭐 여기 와가지고 무슨 행정관 이렇게 하면은 행정관이었다. 뭐야 이거.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정랑 뭐 이런 걸로 가는 건데 거기부터는 동네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 문제가 민주당도요. 그래서 집권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경남 어딘가 경북 어딘가에 나갈 만한 차관쯤은 다 있어요. 차관급은. 그러면 동네에서 우선 품계에서 밀리면은 그게 선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특수 계급으로 검사라는 계급이 동장합니다. 네, 특수 계급으로. 예. 근데 그게 과연 통할까는 이제 봐야죠.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이제 선거되면은 강하게 이제 검찰공화국론을 내세울 텐데 그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원래 이제 그 총선 1년 정도 앞두면요 청와대 용산 이런 데서 되게 침 많이 흘립니다. 행정관들이. 나가고 싶어서. 행정관들은 다 옛날에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비서관급 이하는 출마 거의 불가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언제부턴가 행정관들부터 이제 침을 흘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관들 몇 명 됐거든요. 왜냐면 박근혜 때는 내려보내가지고. 왜냐 박근혜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양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만두고 나가서 종편에서 좀 몇 달 하면서 이제 인지도 높이고 가가지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겼기 때문에 예. 하는 건데 그건 인기가 좋아야죠 정권이. 근데 검사들이 출마를 많이 할 것이다. 이건 떠도는 풍문일 뿐이고 실제로 일이 조직되거나 준비된다 이런 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공무원 이제 사퇴 데드라인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튀어나올지를 봐야지 지역에 이제 위기감이. 그럼 내년 1월인데 그건 그렇죠. 3달 전에만 사퇴하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돼야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근데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용산 행정관료가 이제 먼저 눈치 싸움이 있을 겁니다. 아 그들 내부에서 그들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선 품계가 안 된다 생각하면요. 다음 단계로 가서 이제 무수단과 박물관 아니고 종편 평론가로 가야 돼요. 아 방송 진입. 예. 아 예. 그리고 지역도 하나 정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방송하면 살살 이제 인지 높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여름 때부터 아마 시작될 것이다. 예. 이제 우리 대표님이 당하지만은 않겠다. 그 천하용인들의 능동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댓글들이 한 5,000개 왔어요. 신당 무소속 출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전혀 저는 어떤 것도 먼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먼저 생각하는 건 둘째치고 사실 저희가 이제 밖에서 바라보기에는 옛날 바른 정당 때 이 시베리아 벌판에 섰던 그 굉장히 오싹하고 추웠던 기억 이것 때문에 분당이나 신당 창당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밖에서 관측하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말씀은 그보다 훨씬 좀 세게 들려서 계속 그런 관측을 퍼뜨려 주십시오. 당하지만 않겠다. 네. 아니, 그런 뻔한 시나리오 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 그런 그건 뻔한 늘상 시나리오에 뻔하게 있는 거 맨날 똑같아요 가면은. 음. 그리고 저들이 이제 유승민 죽일 때 워낙 그 스탠다드 그 한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선거 제도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내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뭐 계속 퍼뜨려 주십시오. 네. 고민하라고. 예. 그게 뭐. 자 이제 가장 또 주목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네. 저희 방송에서 송파병 출마서 이사서를 제기했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굉장히 부인을 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 강북 험지 쪽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호 그 일각이 자꾸 선임고문이. 이재호 작가님, 이재호 대표님이니까 예, 참 일각이 좁아 보이는데. 예, 이재호님 송파병에 담긴 함의를 보셔야 돼요. 송파병. 예, 그러니까 송파병이 사실 이제 우리가 김을동 의원이 된 뒤로 몇 번 졌기 때문에 송파병이 험지다 이런 론이 있는데요. 다 기억하시네 대표님은. 절대 아닙니다. 송파병이 위례신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예.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지방선거 결과 다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송파병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송파병 나가고 싶은 겁니다. 한동훈. 네. 그래서 뭐냐면 송파병이 험지다 이론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건데 예. 근데 저는 송파병이 험지 아니라 봅니다 이제. 예. 거기에다 이제 그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김근식 현역 위원장 예. 교수이기도 하고 이분에 대해서도 정권 내부에서 이게 너무 쓴소리를 자주 하니까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현재 김근식 교수인데. 예, 김근식 교수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서 아하. 그렇게 교체한다고 그러면 밖에서 보기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송파병설. 제가 네. 뉴스닥에서 이쪽에 이제 김근식 교수 앉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예.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당신 공천 안 줄 것 같고 그 아마 통일부 차관 같이 애매한 거 주면서 이제 빠지라고 할 텐데 그럼 받겠느냐 그랬더니만은 절대 안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지역에 송파병에서 나가지 않겠다. 자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 국회의원실에서 돕겠다니 그래가지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거는 빠지라 그럴 텐데 그러면은 이제 당신이 그러면은 빠질 거냐 그때 안 한다 그래서 그럼 당신 이제 정부의 적으로 선포될 거라고 이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런데 그 뒤로 그 말을 제가 청기누설한 뒤로 이제 방송 저 씹고 다니더라고요 김근식 교수가. 제발 좀 타격 방향을 잘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준석도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갈 곳이 없어요 저분은. 그러니까 타격 방향 잘 정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한동훈 장관 송파병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정말로 가고 싶은 마음도 일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나온 거잖아요. 말이다. 그러니까 그 항상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 하나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표심이 확 바뀌죠. 예, 강남도 그랬어요. 서울 강남도. 예, 그래서 강남도. 이제 마용성이라고 하는 곳들도 사실 이제 성동 같은 경우에는 좋아진다 지형이 이게 사실 맞거든요. 국민의힘에게 예, 지표를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일 눈치 게임 빠른 사람은 성동에 자리 잡는 게 맞고요 지금. 그것이 검사든 누구든 간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송파병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옛날같이 험지가 아니에요. 옛날에 마천 이런데 우리 5호선 종점으로 유명한 곳 예. 그런 쪽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약세했던 적이 있었지만은 예. 지금은 위례신도시 때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동훈 장관 무게감 상징성을 고려하면 만약에 총선 진출을 하려면 어디로 출마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 공천심사위원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한동훈 장관이 의외로 스펙상 황교안 대표랑 아주 비슷하다. 그 정권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장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한 건 하겠다고 이제 황교안 대표는 통진당 해산하고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은 지금 뭐 계속 이제 나와서 뭐 정치 민주당 의원들과 싸우고 이런 거 하지 예,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황교안 대표는 솔직히 보수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제일 신원서판이 좋은 카드입니다. 목소리도 좋고. 예. 그리고 뭐 외모도 준수하고 그다음에 그 종교도 기독교고. 신실하고 예. 그러시다 보니까 좋은 카드였고 실제로 대선 주자 지지율이 음. 지금 한동훈 장관 못지 않았죠. 음. 그럼 그분이 어디서 이제 고생하셨느냐? 당 대표를 일찍 맡으셔가지고 총선 지휘의 책임을 떠맡았는데 본인이 지휘할 역량이 부족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도 큰 줄기를 어떤 쪽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초선 의원 한동훈이 되는 작전이 있고 지휘에서 한 방에 뜨는 한동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꿈을 어디까지 꾸느냐가 중요하죠. 예.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한판 승부 이준석 전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함께하면 31만이 돌파했습니다. 오. 자,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 구독과 좋아요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트 해주세요. 다들 구독하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걸 따가지고 아니, 근데- 계속 반복해서 보내주세요. 그 아까 전에 질문 예.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예.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해석에 따라서는 신당 창당까지 얘기가 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당하지만은 여지가 않겠다. 있는데 당하지만 않겠다. 그 얘기 천하용인이랑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은 다 물음표로 남겨놔야 됩니다. 네. 펜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자, 2부는 부산 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그 이제 장관들과 의원들과 함께 회식한 장면 사진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게 무슨 사진이냐. 대표님 저 사진 한번 함께 보시죠. 네. 무슨 수산 횟집에서 이 집 저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대선 기간 중에 이제 지방을 돌 때 저도 이 집 갔어요.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어요? 이게 이제 제 해석은 뭐냐면 딱 사진 보자 느꼈던 게 뭐냐면은 예. 부산시 쪽에서 예약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산시에서 예약했을 부산시 것이다.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이 집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예. 절대 비싼 집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그 지역의 평균 그에 비해서 비싼 집이나 호화스러운 집 아니고요. 그냥 대중적인 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의 의혹은 의미가 없고 이제 왜 저렇게 도열했느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약간은 이것도 저는 약간 좀 이런 장면을 처음 찍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게 좀 도열하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고 하려 그러면은 예. 대통령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모양새도 좀 그렇고 동선이 짧아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상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검은 차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검은색 양복 입은 분들이 한 줄로 쭉 서 계시니까 네. 이제 영화에서 본 장면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폭 모임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댓글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볼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대표님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 게 예. 옛날에 제가 작년에 5월달에 대통령실 음. 갔다가 이제 거기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제가 다들 이제 대통령이랑 도열해서 인사하고 이러는데 저는 신기한 듯이 창밖을 보고 있어가지고 다소 불편하셨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유승민 의원이 이준석은 나한테도 창밖을 인사하는데 요거랑 다 이어지는 얘기네요. 아니 근데 창밖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잠깐 궁금하죠. 예, 아니 대통령실 처음 갔는데 그 집무실에서 그렇죠. 창밖 보고 그 보니까 바이든한테 선물 받은 그 더 벅스탑시어 그거 폐가 있길래 이거 좋네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했는데 예. 나중에 굉장히 불편하셨다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거 되게 신경 쓰시는 분이구나. 도열에 예. 도열에 신경 쓰는 도열도 건 그렇지만 맞다. 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대 차이인지 아니면은 직업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프로그래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눕는 데가 자는 곳이고 예, 출근하는 시간이 그냥 출근하는 시간이고 방금도 저는 저만의 공유 오피스에 있다 왔습니다. 오목교에 PC방에 있다 왔습니다. 네, 기다리면서. 아 PC방에 계셨어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PC방만큼 좋은 공유 오피스가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 넓어, 의자 푹신해, 시원하고 1,000원이야.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강사 시절에 나 사실 아, 연구실로 그랬었어요. 사용했었는데 그러니까 연구실로. 이 정서와 그다음에 이제 도열. 예, 양복 차려 입어야 되고 이 정서가 충돌하면은 예, 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호환성이 좀 없죠. 근데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또 자꾸 이렇게 회식까지 또 나오고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도 이제 일본 총리와 어디 이제 식당 가가지고 늦게까지 갔다가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술을 잘 드시는 거 보고 일본 총리가 놀랐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네. 또 이번에는 부산 가셔갖고 이렇게 또 회식하시고
그래서 술과 또 막 연관이 되니까 이게 이게 좀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혹시? 얘기하지만 예. 대통령과 외교를 해본 사람은 세 사람이라고. 기시다, 기시다, 안철수, 이준석. 안철수, 예, 이준석 예, 3인. 이렇게 해서 뭔가 협상해가지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 사람이 그 정도인데 예.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 마지막에 이제 술 마시고 뭉개는 방향으로 가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론이 항상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종이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렇죠. 그게 안철수 대표와의 그거였고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할 때 종이 같은 거 필요 없다.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하냐. 믿고 가는 거지. 믿고 가자. 근데 음. 지금은 안 당하겠죠. 안철수 같은 사람도 그거에. 그런데 예, 연대 보증인이었는데. 예,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울산 해동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대화가 뭐였는지 궁금해하겠지만 나중에 예. 기자들은 제가 별말 못했거든요. 대화가 없었군요. 대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3개 조항 합의한 다음 그다음에 바로 술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기시다도 아마 이제 저녁을 2번 먹고 이런 게 약간 그런 맥락으로 시도했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안철수 이준석이야 어쨌든 국내 정치인이지만은 기시다는 외상 출신이라고. 외상. 우리 저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외무상 출신의 사람하고 그런 협상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리스크가 있다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좀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그게. 아 이거 술을 안 먹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협상은 굉장히 어렵겠네요. 술을 그러니까 없이. 자, 또 사진이 또 계속 등장하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사진이 또 요즘 많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천만 행사 홍보에 이제 순천 정원 박람회 사진이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여사의 독사진 단체 사진입니다. 22장의 공식 사진 중에 이제 관람차 속에 김건희 여사 사진 6장이 있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요거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실 명의로 사진이 나간 요 사진 이제 보시면 그 원래 당 대표도 전속 사진 찍는 분이 있고 예. 이 대통령 당이 있고 후보도 있고 하니까 예. 한 장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한 200장을 찍어야 됩니다.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B컷 같은 것들이 많을 수는 있어요. 저도 제 당 대표 할 때 보면 공개되지 않은 사진 지금 10테라바이트어치 있습니다. 아, 10테라바이트. 10테라바이트 있어요. 그런데 아. 이제 거짓말 10테라입니다, 진짜. 한 장에 아. 30메가씩 해가지고. 어. 근데 원본 화질로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뭐 좋은데 갔으니까 이 순천만이는 이는 박람회 갔으니까 햇살도 좋고 하니까 찍을 수 있는데 왜 이게 공개가 됐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는 좀 이거는 오히려 공개한 게 좀 약간 오히려 그 영부인을 욕먹이게 하는 게 아니었나. 아. 그래서 이제 과거 청와대 전속 사진사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이제 이게 공개된 사진 보면 60%가 김건희 여사 사진이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이 아니라 김건희실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이제 내부에서 현재 김건희 여사를 VIP2로 지칭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VIP2 뭐 이런 지칭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고요. 예. 그냥 근데 VIP2라는 호칭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VIP라는 말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대통령과 매칭된 단어라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VIP 온다. 두 번째 대통령이야 이런 의미로 VIP2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사실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것만 봐도 1-1, 2-1 뭐 다 이렇게 지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재벌집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당연히 영부인은 중요한 인물이고 내부적인 호칭을 그렇게 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이게 권력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이건 좀 하도 지금 이제 정권 욕을 먹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까지 이슈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이제 여론조사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한국갤럽이 4일부터 6일까지 했던 조사 내용 이거 보면 긍정평가가 31% 부정평가가 68%로 나와서 계속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노조 때는 좀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올리려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원래 제가 이제 저 때리고 있는 줄 했을 때 27, 8까지 내려갔었어요. 갤럽 기준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그게 장기화되면서 네. 보수 중에서 약간의 회복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준석이도 너무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복수가 있었던 것이고 예. 그러다가 이제 30한 2, 3대를 유지하다가 노조 때리면서 한 40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 다시 이제. 예. 근데 왜냐면 이제는 다 제거할 거 다 제거해서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네. 이준석도 없고. 그러니까 이준석도 제거했고 유승민도 없고. 노조도 맨날 뭐 잡아간다 해가지고 이제 없고. 식상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간첩도 얘기 들을 만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첩도 잡았네요. 네, 잡고 그러니까 이게, 있네요. 예, 간첩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계속 1절만 해야 되는 건데 2절 3절 나오니까 이제는 핑계 댈 게 없는 상황에서는 진검승부인 겁니다 지금. 예. 지금 만약에
옛날에야 뭐 어디 유튜브 보고 가가지고 식당에서 어르신들이 마시면서 아이고 그놈의 이준석이 때문에 대통령이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해 이게 아니잖아요. 다 제거해놓고 이제 대통령이 뭐 때문에 일을 못하는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조금씩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방금 김성애 소장이 언급한 조사 한국갤럽에서 4일에서 6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요. 이 조사에서 또 물었던 게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의견이 50%.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36%였습니다. 이거 시그널을 보면 국힘 관계자나 혹은 네. 정부 여당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위기 신호로 읽을까요? 그러니까 정상인이면 읽고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정상인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인들이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비정상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예. 무슨 뭐 이게 동네 선거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한심한 겁니다. 예. 정상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위기다. 예. 위기지만 위기인 걸 또 아직까지 또 쉽게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럼 그 판단은 대통령실은 현재 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실은 위기로 보고 있죠. 대통령 실은.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또 고사에 비유하면 또 이제 모르신 또 이제 이준석이는 왜 자꾸 고사를 끌어대냐 이랬겠지만 당원권 정지 또 먹어. 초한 쟁패 시절에 초한지 이제 초한지. 이렇게 보면 진나라 수도로 들어가려면은 예. 함곡관을 통과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거 무너질 때까지 무관하가 함곡관이 무너질 때까지 호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2세 황제 조고가 옆에서 계속 이제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무찌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신성모 국방장관한테 내일이면 북진할 겁니다. 이런 소리만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런데 북한군이 앞에 와 있지? 해가지고 황급히 이제 다리 끊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의외로 권력자는 외롭다. 권력자 주변에서 권력자는 어쩔 수 없이 통로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문고리라고 하는 권력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은 호해는 갑자기 와가지고 날 죽이러 왔네. 그래서 호해는 심지어 그 조고한테 죽어요. 그 문고리한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도 그냥 왔는데 갑자기 북한군이 와서 내일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우리가 참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권력의 현실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당 현안은 가보면 이제 당 최고위원들의 활약이 지금 굉장히 크죠. 이제 조수진 최고 같은 경우는 밥 한 공기,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전광훈 목사 보수 천하 통일, 또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제 김일성의 4.3 지시 관련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당 대표를 하면서 하다못해 진중권 교수 같은 분도 그냥 실제 그들을 겪어보면 다른데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저한테 가끔 보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랑 잘 지내보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정확한 대비인 겁니다. 처음에 이제 보면 저 최고위원 멤버 누구였냐면요. 조수진, 김재원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뭐가 있냐면 뭘 자꾸 하고 싶어해요. 개인 정치. 그러니까 뭐 자꾸 뭘 하고 싶어하거든요. 개인 정치도 그렇고 뭐 발언도 하고 싶어하고 그러거든요. 발언도 하고 싶어하고. 근데 제가 회의하면 굉장히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소위 그냥 약간 편하게 말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 그런 거 다 못하게 하기 이런 거. 대표님께서 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고. 음. 그러면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조수진 의원이 이준석에 대해서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은 독재란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 뭐 하는데 하지 못하겠다고. 근데 하는 거 하게 놔두면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 지금 김기현 대표가 공교롭게 본인도 제가 대표할 때 원내대표 하고 있었고 그걸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도 주변에서 그 프레임을 씌워대니까 이준석이 뭘 못하게 한다 이런 프레임 씌워대니까 자기는 다 하게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돼서 이제 본인이 이제 역으로 욕을 먹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 저꼴로 합니다. 처음에 김재원 의원이 이상한 얘기했을 때 제지했으면은 이런 데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그건 말을 못했잖아요. 처음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가가지고 무슨 뭐 천하용인 어쩌고 욕하고 이럴 때 제지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근데 못했잖아요. 왜냐? 그런 거 적재적소에 들어가 제지하던 이준석을 어떻게 나중에 몰아세우는지 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 하려다가 지금 이제 완전 이상한 아저씨 됐잖아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아니 근데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 득표율이 김기현 대표보다 높은 상태에서 내가 굳이 대표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 0이 먹혀 들어갈까요?
리그가 달라요. 청년 최고 리그는 뭐 AA 이런 거고 거기 메이저 리그인데 당 대표 거기는 거꾸로 장예찬 후보가 거기 나가가지고 김기현이랑 1대1 붙으면 이기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표가 자신감을 가지고 너는 AA, 나는 메이저 리거, 최고위원들은 AAA 이렇게 딱 가져가면 되는 건데.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보면 이제 저 지금 밖에 드러나는 것보다 한 10배로 싸우고 있을 겁니다. 아, 내부에서는 예. 지금 최고위 내부에서는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무총장하고 비서실장 내정해가지고 예. 제가 이제 인사를 첫 회의죠 발표하려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언론에 새어나갔다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한테 막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면 안 된다. 어떻게 우리랑 상의도 없이 이렇게 사무총장이랑 비서실장을 이렇게 흘리냐 이래가지고 나 안 흘렸다. 그리고 정한 것도 없다. 근데 당신들하고 협의를 하면 뭔가 내정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들한테 인사 추천하러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 갖고 싸워요 가면은. 근데 그런 게 초반에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김기현 대표는 제가 말했잖아요. 굉장히 정상인 중에서 정상인 범주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굉장히 여기서 혼란을 겪고 계신 거예요. 판사 출신들이 보통 여기서 중재자 노릇하려고 하거든요. 중재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중재가 김기현, 조수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건 진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조용히 있어라 예. 이렇게. 예. 최근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PPAT 그 공직자 자격 평가 시험이죠. 네. 대표님이 만드신 거 이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자 누가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핵심 관계자 누군지 색출해라 지시했다고 색출 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색출해놓고 보니까 이제 황당한 거겠죠. 누군지 보면은. 누군지 아니까. PPAT에 대해서 처음에 도입될 때 가장 세게 반대한 사람이 김재원 최고위원이거든요. 아, 네, 그렇죠. 온 동네 방네 가서 써들고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력하게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가 네, PPAT 근데 뭐 예. 폐지하자고 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도 딱딱 급을 맞춰 쓰거든요. 음. 핵심 관계자는 대표 최고위원 아니면은 사무총장도 잘 가끔은 핵심 관계자 안 써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나 최고위원 안에서 얘기해야지만 핵심 관계자로 써줍니다. 그럼 이게 PPT는 계속 유지될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잖아요. 그 오늘 또 대구에서 또 일 터졌더라고요. 대구에서? 지방의원 한 분이 그 대구 중구의 지방의원인 것 같은데 예. 그 지방의원은 그 주소지를 주소지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이탈하셨다가 지금 의원직 박탈되게 생겼던데 제가 지방의원 지방 정치가 자리 잡으려 그러면은 지방의원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능력을 확인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예. 지금 청취자분들도 동네 지방의원 중에 기초의원 정도 되면은 사실 잘 안 들여다보고 당보 뽑으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 기본적 의정 활동 능력 자체를 측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윤핵관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어차피 뭐 뭐라 해야 될까요? 공천을 줘야 될 사람들이 좀 있겠죠. 그렇겠죠. 돈 안 주고 챙겨야 될 부려먹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험 봐서 걸으면 안 되니까 정확히 시험 봐서 거른다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이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 거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윤핵관들이 계속 호도하는 게 뭐냐면은 줄 세워서 뽑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운전면허 시험에 우리 줄 세워서 뽑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PPAT라는 시험도 기본 자격 미달을 거르는 시험인데 자꾸 줄 세워서 공천 준다는 식으로 이미지 그러네요.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게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사실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해와서 그래요. 네. 돈 안 주고 사람 일 시키고 가방 들게 시키고 운전시키고 나중에 가서 예? 구의원 공천으로 때우고 이런 거거든요. 자, 김재원 최고 비판하시면서 이제 난 양두구육으로 당원권 정지 1년 받았다 말씀하셨는데 네. 또 김재원 최고는 그 대표님 징계가 양두구육때만은 아니었다 또 이렇게 반론을 펼쳤어요. 자 처음에 6개월 때는 뭐 품위유지 위반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1년 나중에 할 때는 양두구육하고 저거였어요. 그 가처분 걸었다는 거였어요. 아 맞네요. 세상에 가처분 걸은 거로 징계하는 것도 코미디고, 예. 뭐 자기들은 공천 떨어지면 다 가처분 걸면서 그리고 이제는 예? 그 양두구육도 맞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애써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건데. 예. 이제 정광훈 목사를 띄워주는 말은 계속해서 지금 설화가 됐죠. 네. 이제 정광훈 목사가 보수파를 통일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분에게 집착하는 거죠? 대구 출마하려고 하니까요. 대구 출마하려고 예. 한다. 제가 아까 내년 총선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려면은 대구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대구 달서병에 출마한다고 소문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달서병. 네, 그런 소문이 납니다. 그 대구 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태극기 부대 그 정광훈 목사 그 지지자들하고 대구 또는 대구가 또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재원 의원이 그럼 갑자기 대중 정치를 할까요? 그 방법으로는 달서에 가서 뚫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대중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인 유권자에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받아오는 시나리오가 안 그려지겠죠. 근데 제가 최근 한 2주일 사이에 만났던 모든 여당 패널 중에서 네. 전광훈 씨를 전광훈 씨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병민 최고위원 딱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신나게 비판하는데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말을 잘 못하던데 이게 영향력이 실제로 지분이 있나요? 큽니까?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거 때 가면 내가 1000표 갖고 있다, 2만 표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 검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요즘 들어 김병민 최고위원 얘기 나와서 그런데 뭐냐면은 그 우리 속담 중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가 이렇게 정확한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가장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김병민 최고위원을 제가 항상 그 지금까지 그렇게 종편 생활 오래 했는데 왜 기억나는 말이 하나 없냐라고 했지만은 예. 아무 말도 기억 안 나냐는 게 이렇게 장점인 적이 그렇죠. 이게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김병민 최고위원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비명계에서 개딸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 당시의 해법을 참고하자 뭐 이런 의견이 나와요. 네.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답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냥 좀 진압을 해야 됩니다. 예, 진압해야 되고 지금도 그 찾아보시면요, 예. 굉장히 그때도 보면은 극성스러운 사람들 많았거든요. 당 대표 하면서. 예, 근데 그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그 쓰레기가 모이면 갖다 버려야 되는데 계속 쌓아두고 있으면 여기가 쓰레기장인 줄 알고 더 버려요 이제.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민주당 당내에서 노선 경쟁을 좀 해야죠 제대로. 뭐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게 아니라. 예. 진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진압을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하지 마세요. 해당 행위입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는 것 자, 같아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이랑 싸울 때도 그렇지만은 결국엔 대중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항상 토론해 보면요. 예.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말을 많이 하게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모순을 발견해 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계속 말을 많이 하게 만들고 필요한 점에 모순을 지적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들 그걸 안 하려 그래요. 왜냐? 소크라테스가 그러다 죽었거든요. 본인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근데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서 제가 그래요? 왜냐면 아니 부정선거론자들도요 얘기해 보면요 그냥 다 논리가 있죠. 논리가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생각하죠. 예. 깨지면 발끈해요. 논리가 깨지면 믿음이니까. 예를 들어 아하. 이런 거 왜 부정선거냐? 문재인이 투표함을 바꿔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검표하자.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는데 재검표하면 그대로 아니냐? 그럼 그때 야이 나쁜 놈아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뇌를 위탁해가지고 자연스러운 논리 구조를 생각했던 것이 한번 깨지잖아요. 분노한다. 그러면 욕밖에 안 나요. 그럼 이제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야. 시작해가지고 너 이 새끼 민주당 프락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래서 보세요. 적어도 국민의힘은 그래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부정선거론자들에게 차단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만간 그 성찰과 모색이라는 포럼이 토론회를 연다 그러더라고요. 지 교수님 잠깐만요. 요 얘기 하려면 예. 저희가 한 5분을 더 써야 돼서 예. 지금 30초 남았거든요. 예. 대표님 한 5분만 좀 더 계실 수 있습니까? 3분만 더 있을게요. 3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질문은 일단 해주세요. 작가님. 예, 금태수 의원이 속해 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토론회 자장을 맡고 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막 발제대로 나섰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제3세력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오죽 지금 이제 보면은 오늘 배종찬 소장인가요? 방송 나가서 하시는 말씀 듣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 제1당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아니고 무당이다. 네. 국민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느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형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가 다가오면은 그래도 양당이 조금 정신 차리는 모양새를 겪으면서 또 지형이 축소됩니다. 이 3지형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대선 주자나 좀 이런 알겠습니다. 인물이 서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항상 안철수 딜레마거든요. 시작할 때는 뭔가 넓어 보이는 여기서. 공간인데 좁아지는 것.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예. 광고를 듣겠습니다. 예. 예.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잠깐 연장하겠습니다. 자, 진 작가님이 질문 주신 성찰과 모색이라는 포럼 첫 토론회 이후에 어떤 제3세력
대한 가능성 질문 이어갈까요? 그러니까 대충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 옆에서 관측하는 사람들은 민주당도 저 모양이고 국힘도 저 모양이니까 그 중에서 좀 이른바 정상, 네, 정상들이 정상인, 나와서 정상인. 제3당을 만들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 제가 지금 우리 당내 의원들 저는 대충 다 성향 다 알지만은 예. 120명 정도 있으면요. 그 중에 한 7, 80명은 정상인의 범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정상인인데 어떤 힘에 눌려가지고 지금 약간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솔직히 예. 연판장 명단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명단에 왜 정상인이 껴있지 이런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 언제든지 그 되돌아올 수 있어요. 김기현 대표 포함.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어떤 기자가 김기현 대표 현 상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또 비유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 로한이라고 그 기마민족이 있는데 기억나요, 거기 기억나죠. 왕이 처음에 이제 그 나쁜 기운에 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루만이라는 예, 그거한테 맞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간달프가 가가지고 이거 지팡이로 그 사루만을 빼내거든요. 그거 나니까 이제 그 세오된 왕이 정상이 돼가지고 이제 흰 얼굴이 옛날에 그 들어가서.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게 맞아요. 있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도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뭐 약간 뭐 좀 약간 평소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럼 흰색의 건달프는 이준석 전 대표가 됩니까? 그게 뭐 김종인이 될 수도 있고. 김종인이 될 수도 있고. 네. 의미심장합니다. 김종인이 될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하면 항상 언론은 궁금해하는 게 사루만이 누구냐 이런 걸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말해줄 생각 없고요. 예. 그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비대위원 데뷔한 게 언제냐면요. 예. 2011년에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 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태로 치러진 보궐에서 그때 박원순 시장 이기고 나니까 예. 예. 이렇게 가서 총선 이기겠냐.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였고 2012년 4월 11일 총선이었어요. 6개월 정도 남은 상황 속에서 예. 뒤도 안 돌아보고 홍준표 대표 내쫓더라고요. 그다음에 역시 선거 이기려면 박근혜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때 김종인 이상돈 체제가 가고 그래서 총선을 그 상황에서 과반을 해내거든요. 그럼 지금 와서 복귀해 보면요. 그 안에선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첫째, 박근혜라는 그 상황에서 비상 리더십을 발휘할 대권주자가 있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신 것 중 하나 뭐냐면은 그 박근혜에게 발표 줬습니다. 아, 발표졌다.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여당 내에서 충돌이 있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끝까지 본인 주장 밀어붙이신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많은 선택을 양보했어요. 저는 그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저는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6개월이면 어차피 당은 정상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그 6개월이 도래했을 때 그 두 가지 요소가 만족되느냐. 첫째, 지도자가 있느냐. 두 번째,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그 공간을 허용해 줄 것이냐. 발표 줄 것이냐. 근데 둘 다 돼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 둘 다 해가지고 그때 152석인가 150 했거든요. 근데 그 두 가능성 모두 다 희박해서 문제. 엔드는커녕 5호도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한동훈 장관은 요즘 화법 밈이 많이 뜨고 있어요. 대표님 보셨어요? 편의점. 한동훈 편의점 제 유튜브로 잠깐 사진 잠깐 띄워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상임이나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질문하면서 또 굉장히 대화를 잘한다 하면서 이제 칭찬 많이 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생각이 난다. 두 분이 함께 토론하면 재밌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대표님은 한 장관의 화법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랑은 약간 달라요 화법이. 저는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제가 방송 토론 나가도 예. 아까 말했던 건 상대가 말을 많이 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모순 찾아내가지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제 주 스타일인데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먼저 이제 공격적인 전개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네, 그런데 약간 조자룡식입니까? 이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한동훈 장관의 지성이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쓰는 전술이 과거에 이낙연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쓰던 전술입니다. 딱 그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인기 많았죠. 이낙연 총리가 뜬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지지층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대선 주자까지 갔지만은 예. 그게 그 이상 가는 데는 좀 약간 리스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이낙연 총리가 국민이 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깨부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거의 다 자기 지지층 내에 소비됐어요. 그걸 굳이 볼 보수층은 없죠.
확장성이 없었던 내용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가서 하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하. 짤막짤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풀버전이라 이렇게 뭐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찾아보는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음. 조회가 보통은 그 안에 소비됩니다. 음흠. 각자 다른 버전으로. 예. 한쪽은 민주당이 유리하게 편집된 버전, 하나는 이렇게 편집돼서 급하는데 이게 그다지 뭐 큰 확장성이 있진 않거든 나중에 가가지고는요. 음. 이거 그래서 근데 이 정치적인 걸 효과를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볼 때는 개인적 성격이 일단은 비논리적인 걸 못 참아하고 저도 그런 게 두 있어 번째. 이해하는데 두 번째 예. 뭐냐면 지는 걸 못 참아하고 저는 그런 그래서 것에 의식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 이제 제가 이제 대표하면서 이제 모두 발언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예. 편집돼서 나가고 이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로 소비되기 싫어가지고 아하. 저는 예를 들어 전장현 할 때도 제가 보면 저는 토론을 제안했잖아요. 그렇죠. 2시간 동안 길게 토론하고 이런 걸 음. 제안했잖아요. 예. 한동훈 장관도 남의 질문에 답하고 그게 이렇게 날카롭게 받아치는 것보다는 음. 몇 번은 좀 그런 게 있으면은 국민들이 이제 진가를 평가할 거예요. 아, 진가를. 예를 들어 어떤 주제를 놓고 저는 그런 게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무수완박법 같은 걸 해가지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자기 신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상대 민주당에 만약 반대 토론하실 분 있으면은 우리 지상파에서 토론하자. 그럼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상대 토론자로 박범계 장관 같은 분 나오면 매치업이 좋겠죠. 전 정부의 장관이었고 예. 이 부분에서 많은 의견 갖고 계시니까 예. 그렇게 진검승부하는 모습이 몇 번 나오면 한동훈 장관이 매력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이제 쇼츠로 소비되는 거로는 아하. 올 만큼 왔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까지가.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대표님 내년 총선 출마하실 거죠?라는 청취자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상수지 뭐. 하죠. 아,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시냐가 노영병 지역구는 변화 없으신 거죠? 그게 제가 지금 상수고 상수고. 그런데 저쪽에서 변수를 만들면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예. 무소속? 예? 무소속은 아니고. 아무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저는요. 알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이제 상계동 아파트 정리하고 원래 전세였어요. 뭘 정리해요? 전세 기간 끝난 거지. 날카로워요. 예, 그 분당갑 출마로 이제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데 네. 안철수 후보는 이제 김은혜 전 수석이 돌아와도 네. 아 지금 현재 수석인가요? 아무튼 경선도 각오하겠다 이런 입장이기로 하는데 안철수 의원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알고 싶지 않습니까? 무슨 경선을 해요, 순진하게. 아 그런가요? 예. 예. 분명히 선거 때 다 돼가면요. 예. 그 부산 출마하는 여론이 비등할 겁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부산에서 예를 들어 전재수 의원이나 박재호 의원 같이 좀 지역에서 탄탄하신 민주당 의원들 예. 서부산 지역에 잡으러 갈 사람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곳에 있어서 당에서 출마 요구 계속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챌린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질문 또 하나 있는데 자, 장해찬 최고위원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실지도 아니, 이거 모르겠는데. 장해찬 최고가 이준석 전 대표가 인간적 신뢰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숙고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이런 우리 얘기까지 당원들이 그- 다시 기회 줄 일은 없을 것이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천하람 후보가 참 잘했던 말인데요. 예.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했어요. 예. 너나 잘하세요. 너- 네. 앞으로는 모든 그런 질문에 그렇게 답할 겁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준석 전 대표님 모시고 또 1시간 넘게 토론했는데요.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함께해 주신 진중권 작가님, 김성혁 장님 두 분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물러갑니다. 박정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